라디오 상담실 김연경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상담받으실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으로 전화주시면 산부인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48만 4,300명이고요. 이 중 제왕절개로 태어나는 아기들의 비율은 30에서 4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WHO 권고치인 5에서 15%를 2배 이상 웃돌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제왕절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생각하는 자연분만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건강한 자연분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013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 세일. TV 냉장고 에어컨 기획 특가도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과 최고 100만 원 캐시백도 이상 혼수 고객을 위한 특별 사은품도 팡팡 터집니다. 전국 320여 개 매장에서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위해서 맘스 여성병원 산부인과 윤정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번, 7709번, 7710번,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 30에서 40%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높은 편이죠? 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때문에 제왕절개의 왕국이라는 부끄러운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30에서 한 40% 사이를 웃도는 반면 미국은 30% 안팎, 유럽과 일본은 20% 정도로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10% 정도 높은 그런 제왕절개율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왕절개율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제왕절개율이 상승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 연령이 많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골반의 유연성이나 자궁 수축력, 산모의 힘주기 능력 등이 나이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 등의 출산 합병증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왕절개율 뿐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산 과정에서 통증이 너무 겁나거나 아니면 날씬한 몸매 유지를 위해서 또는 뭐 좋은 날에 원하는 날짜에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등 산모분들이 자발적으로 제왕절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네.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제왕절개 하면 그러면은 뭐 날씬한 몸매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연구가 있지만 제왕절개 수술로 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뭐 산모의 비만도라든지 배의 크기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가 질분만, 자연분만 할 경우에 그런 외연부의 수축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자연분만율이 할 때는 굉장히 많은 힘을 받기 때문에 요실금이라든지 그런 자궁의 탈출증 같은 그런 합병증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을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자발적으로 제왕절개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학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통상적으로 38주에서 42주 사이에 체중 2.5kg에서 4kg 정도의 태아를 질을 통해서 분만하는 것을 자연분만이라고 하죠. 네. 질로 통해서 아기가 나올 수 없는 경우에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을 하게 되는데요. 초산모가 보통 한 12시간 정도, 그리고 출산 경험 있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적은 시간 동안 진통을 겪는데 그 진통하는 중간에 우리가 아기 심장 박동 소리가 굉장히 떨어져서 특히 이제 아기에게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 이런 심장 박동의 변화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진행이 너무 안 되어서 아기가 몇 시간 동안 전혀 내려올 엄마 뼈에 걸린다든지 해서 내려오지 않는 경우,
또는 진통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또는 출혈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왕절개율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또는 처음부터 진통을 경험하지 않고 뭐 골반에 기형이 있다든지 아기의 위치가 처음부터 정상적인 위치가 아닌 경우 또는 자궁경부 암 등의 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분만율이 최근에는 그나마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자연 분만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자연분만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면서 자연분만을 선호하는 산모들이 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임산부 요가라든지 그런 산전 정보를 많이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자연분만을 하시는 산모가 연평균 0.5% 증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분만율 증가를 연령별로 보면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에서 34세까지 2.7%가 증가를 했고요. 또는 고령 출산인 40에서 44세 사이에서는 13.7%나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자연분만율이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들 그리고 가임부들의 자연 분만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자연 분만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연분만의 장점은 수없이 많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왕절개 분만과 달리 분만 과정에서 자궁을 수축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 호르몬이 엄마의 아이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촉발시켜줘서 엄마와 아이의 유대감을 높여주게 되고요. 또는 아기는 엄마의 그 좁은 산도를 통과하면서 신체의 모든 조직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극이 아기의 뇌 발달과 건강의 발달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연분만은 산모의 산후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모유수유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모유수유를 하면 다 아시다시피 아기의 면역력 증가는 물론 비만이 예방되고 알레르기가 예방되는 그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요즘 애비맘들 사이에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죠. 네. 뭐 이렇게 자연분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되고 있고 뭐 최근에는 뉴스가 자연분만한 아기가 더 똑똑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논문들과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분만에 성공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실 텐데 우선 자연분만 하려면은 어떤 준비를 좀 하셔야 할까요? 네, 자연분만이 뭐 여러 가지 연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자연분만으로 분만한 아기가 더 건강하고 지능도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하고요. 자연분만을 원한다고 해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네. 아마 아기와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임신 기간 동안에 운동이라든지 체중 조절, 골반 체조, 명상 등의 그런 활동과 함께 출산 전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무엇보다도 자연분만을 하겠다는 산모의 마음가짐과 의지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뭐 자연분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출산법에 대한 결정은 산모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는 의료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골반이 크고 작은 뭐 그런 체형에 상관없이 골반이 잘 열리는 체질이 있고 아예 안 열리는 체질이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거는 아기를 낳을 때 그 시간이 돼봐야 알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골반 체조 앞서서 언급도 하셨는데 이런 걸 하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인체의 뼈는 뼈가 시멘트처럼 완전히 굳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신 아기를 놓기 전에 천천히 치골뼈가 벌어지고 꼬리뼈가 올라간다든지 해서 골반뼈가 아기를 낳을 준비를 천천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신 중에 그렇게 천천히 준비를 하는 것과 막상 강력한 진통이 왔을 때 벌어지는 것의 차이는 막상 경험을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모의 키라든지 엉덩이의 크기 등을 보면 대체적인 골반의 모양이나 크기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골반이 조금 좁아 보인다 하더라도 진통이 왔을 때 아주 잘 열리면서 아기가 쉽게 순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진통을 경험을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반 체조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나요? 되죠. 왜냐하면 인대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에 특히 우리가 고령 산모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인대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요가 자세를 통해서 골반 체조를 해주게 되면 이러한 인대가 유연해지면서 골반의 크기를 미리 이렇게 좀 넓어지게 해놓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요. 건강한 자연 분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넉 대 마련하고 있습니다.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 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연 분만의 좋은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지만 그래도 자연 분만 생각만 해도 좀 막상 두려워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네네. 예,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할까요? 뭐 일단 많은 출산 전에 많은 불안감을 산모님들이 가지시는데요. 이런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이 되기 위해서 건강 관리와 함께 산모 스스로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명상이라든지 그런 대화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한 자연 분만을 잘 하려는 의지를 갖고 또 산모에게 맞는 안전한 분만법을 권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안전한 분만법을 권할 수 있는 병원. 네. 사실 그거를 환자들이 알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뭐 환자분들이 진료를 하시다 보면 이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는가 이런 마음에 소통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객관적인 평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의 심평원이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병원별로 제왕절개 적정성 평가 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 분만율이 높고 제왕절개율이 낮은 병원을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네네. 예, 각 병원의 자연 분만율과 제왕절개율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뭐 자연 분만율이 좀 비교적 높은 병원이라면 안전하다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자연분만을 더 장려하는 병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물론 이것이 아주 그런 뭐 명확한 평가는 아닙니다. 물론 병원별로 좋은 병원, 나쁜 병원을 구분짓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 자연분만율을 높은 병원들은 자연분만을 조금 더 권하는 병원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번, 7709번, 7710번, 7700번 넉 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연분만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뭐 건물의 광고판도 많이 보이고요. 버스 광고판에서도 인권분만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 예, 자연분만에도 여러 가지 방법 종류들이 또 있다고요. 예, 자연분만을 이제 하는 방법적인 또 면도 있고요. 예. 또 이걸 또 기술적으로 어떻게 또 평가를 하느냐 또는 주위 환경을 어떻게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만 따지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이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어떤 의료기술적인 면으로 뭐 진통을 많이 줄여주는 무통분만 또는 첫째로 수술하고 나서 또 분만하는 V백분만 이런 것도 있고요. 말씀하신 인권분만이라는 것은 큰 범주로 보면 르바이에 박사가 주창한 르바이에 분만법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네. 아기가 태어날 때 아무래도 엄마의 배 안에 어둡고 조용한 환경에서 그리고 따뜻한 양수에 들어가 있는 환경에서 세상에 나오게 되면 물 밖으로 나오면서 추위를 타게 되고 네. 또는 밝은 빛과 시끄러운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기가 출생하는 환경 자체를 좀 어둡게 만들어주면서 온도를 좀 올려주고 조명을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만들어서 아기가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받도록 하는 그런 분만법이고요. 그러한 분만법은 이름은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뭐 르바이의 분만법이라고도 하고 인권 분만법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최근에 있는 대부분의 병원들에서는 이러한 분만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밖에도 르바이의 분만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른 종류는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아까 기술적인 방법은 우리가 르바이의 분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분만 방법은 자연 분만, 제왕절개 분만 그리고 첫 번째 수술하신 분이 다시 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하는 틀은 V백분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통분만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무통 주사를 맞아서 진통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네. 좀 무통분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무통분만이 뭐 완전히 통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안타깝게도 최근의 의학적 기술로는 완전한 무통은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통증을 많이 느끼는 그런 어떠한 시기 자체 동안 우리가 척추 주변에 있는 신경 부분을 마취를 함으로써 진통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그 분만법을 통해서 사모님들이 편안하시게 분만함으로 인해서 제왕절개율이 상당히 줄어들고 자연분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그 하늘이 노래지도록 뭐 별이 반짝이도록 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들을 최근에 젊은 분들은 그렇게까지 느끼시지 않고 편안하게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통 주사가 듣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은 사람마다 진통제나 마취제에 대해서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느끼는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일정한 정도의 진통제나 마취를 투여했을 경우에라도 그 신경이 마취되는 시간 자체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개인에 따라서 비슷한 용량의 마취제를 쓰더라도 효과를 아주 많이 보시는 분이 계시고요. 효과를 좀 적게 보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무통분만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척추에 변형이 생긴 경우는 조금 우리가 시술을 하기 힘든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디스크 수술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등으로 허리 손상을 입었거나 척추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우리가 시술을 할 때 피가 많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혈액 응고에 장애가 있거나 또는 마취제에 과민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무통분만을 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분만법에 대한 설명 나누고 있습니다. 자연분만에 이어서 뭐 르바이의 기술적인 분만도 얘기해 주셨고요. 무통분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서서 V백이라고 좀 생소한 용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전에는 제왕절개 수술로 첫째를 분만한 경우에 둘째는 무조건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수술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수술 기법이 발달해짐에 따라서 자궁을 횡절개라는 시술을 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 자연분만을 시도할 때 생기는 위험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 정도의 미만의 위험성을 가지고 둘째를 자연분만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V백분만이라고 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상담의 맘스 여성병원 윤정섭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은 성형외과 상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